17만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붙었던 가격입니다. 학생부 파일 하나, 보고서, 그리고 예상질문과 답변까지 3개를 묶어서 17만원이었어요. 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학교에 합격한 학생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겠다고 나선 곳은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아실만한 입시업체였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8일이죠. 사흘 뒤인 8월 11일 화요일이면 수능 100일 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이면 고3 학생들의 1학기 학생부 기재가 마감돼요. 한 달 뒤인 9월 7일에는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3가지가 한 달 안에 다 몰려 있어요. 8월이 원래 이렇게 바쁩니다. 그런데 지난주 7월 29일 이 3가지를 전부 건드리는 법이 하나 조용히 시행됐습니다.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학원이나 입시업체가 학생부를 가지고 영업하는 걸 금지한 겁니다. 자세한 조문은 뒤에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시행일이 7월 29일, 원서 접수가 9월 7일, 사이가 딱 6주입니다. 원서를 코앞에 두고 규칙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상담받지 말란 소리냐? 이 한 줄에 오늘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고3인 08년생 학생들에게는 변수가 너무 많이 겹쳤어요.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이라 역대 최대 N수생이 예고돼 있고 지역의사제가 들어오고 첨단학과가 늘고 사탐런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법까지 더해진 거예요. 저는 전직 입학사정관으로 학생부를 읽던 사람입니다. 대교협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보다 앞서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 결국 왔구나. 걱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 결국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2024년 9월 교육언론 창이라는 매체가 인터넷 입시 커뮤니티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합격 학생부 판매합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학생부와 함께 보고서 질의응답까지 합해서 17만원이라고 적어놨어요. 본인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다면서요. 이런 글이 그 카페에 그해 9월 한 달 동안 17건이 올라왔습니다. 인서울 약대 생기부는 6만원이었고요. 서울대 의대생 생기부, 연대, 고대, 성대, 학종, 합격 생기부, 가천대 의예과 합격 생기부, 목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개인 간의 거래예요. 이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유명 사교육 업체가 자기 수강생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목이 의대 합격 생기부 판매 의사 문의였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한 신규 생기부 서비스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수강생이신 여러분의 생기부를 구매하고자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인지도 적어놨어요. 의대 선배들의 생기부 일부를 열람하는 서비스. 지금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나온 게 바로 지금 법이 막은 그 행위입니다. 생기부를 사서 모아놓고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그걸 2년 전에 이미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이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업체가 상품을 만들려고 원본을 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2024년 9월이었어요. 그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구입한 학생부를 근거로 학교에 기재 내용을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위법 여부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안 돼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취지는 크게 3가지예요.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한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사교육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는 일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배경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죠. 학종에서 평가할 자료가 이제 학생부 하나로 좁아졌어요. 그러면 그 문서 한 장에 시장 전체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볼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AI입니다.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학생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어요. 예전에는 노하우를 팔았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파는 거죠. 모으기만 하면 분석이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수집 자체가 사업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합격 학생부 매매입니다. 방금 보신 17만원, 6만원이 바로 이거예요. 네 번째는 법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이 자기 학생부를 민원 서류로 발급받아서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걸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자, 5번째는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밖에서 만든 답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학부모님이 컨설팅 결과지를 들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이렇게 써달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요, 사교육을 미화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학생부가 학교 밖에서 거래되는 물건이 되어가는 걸 멈추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써온 말이 있죠. 생기부 관리. 그런데 그 기록을 누가 씁니까? 학생이 씁니까? 아니죠. 학부모가 씁니까? 아니죠. 학생이 씁니까? 그건 더 아니죠. 교사가 씁니다. 그리고 학교가 보관합니다. 학생부는 공공기록물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관찰하고 평가해서 기록하고 학교가 보관합니다.
작성 주체도 학교, 보관 주체도 학교. 그래서 학생 본인도 자기 기재 내용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했던 건 도대체 무엇을 관리한다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 특정 내용을 학생부에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 교육부 안내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가 근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쪽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나 학부모 요청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면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결과지를 들고 학교에 가시는 것, 그게 선의였다 해도 선생님을 곤란한 자리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법은 컨설팅을 막은 게 아닙니다. 관리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하려던 시장을 막은 거예요. 그럼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주소는 law.go.kr입니다. 여기서 초, 중 등 교육법을 검색하시면 돼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저만 아는 정보가 아니에요. 보시다 보면 제25조의 2, 학교생활 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그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매우 짧죠?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단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생활기록,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학교생활 기록이죠. 학생부에는 인적, 학적 사항, 출결, 자격증, 교과학습 발달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들어가죠. 성적도 학생부의 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일에 이렇게 밝혔어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교과 성적을 대학별 모집 요강에 맞게 산출하는 것,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 예측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이라는 부분입니다. 학생부 파일을 넘기는 게 아니라 성적을 직접 쳐넣는 방식이라는 거죠. 반대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트, 창체, 종합의견 같은 학생부 내용을 저장하고 분석해서 영업에 쓰는 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취득이에요. 솔직히 이 단어 하나가 거의 모든 걸 가릅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잠깐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일로 제출을 받으면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법이나 시기와 상관없이 학생부를 얻거나 소유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취득으로 본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에요. 세 번째는 영업 목적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돈을 받았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무료 상담이어도 그게 수강생을 모으거나 유료 상품으로 넘어가게 하는 수단이면 영업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거래 또는 이용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냐면요. 교육부 안내자료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 1항이고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징역형이 붙어 있어요. 대형 입시 업체들이 서비스를 통째로 접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메가스터디는요. 학생부 기반 대입 수시 모의 지원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무료로 운영해온 서비스였고요. 해마다 수만 명의 수험생이 이용하던 주요 참고 서비스였어요. 메가스터디 쪽 설명은 이랬습니다.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우선 중단했다. 재개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진학사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요. 학생부 기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부에서 교과 성적을 활용한 성적 산출과 모의 지원, 일반적인 입시정보 제공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법령 해석이 나오자 학생부 교과 전형 관련 서비스만 다시 열었어요. 종로학원은 합격 가능성을 가늠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학생이 직접 학생부를 지참해서 상담받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오프라인 상담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어요. UA는 유료로 수시 합격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9일 이후 일부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같은 법을 보고 네 회사가 서로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곳은 통째로 멈췄고 한 곳은 멈췄다가 일부를 다시 열었고요. 한 곳은 온라인만 접고 대면은 남겼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오히려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안 되는 쪽부터입니다. 학생부를 전자파일로 제출받는 것, 반복 열람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 세특이나 창체, 행특 같은 서술형 내용을 분석해서 영업에 쓰는 것, 법 시행 전에 모아둔 데이터로 서비스하는 것, 그리고 무료 상담이라도 수강생 모집이나 유료 전환의 수단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되는 쪽이에요. 일시적으로 열람만 하는 것, 모집 요강이나 경쟁률, 입시 결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하는 모의 지원은 되는 쪽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합격생기부 전자책. 합격한 학생에게 사례비를 주고 학생부 파일을 받아요. 그리고 이름이랑 생년월일, 학교명을 지웁니다. 세특이란 창체 내용을 학과별로 다시 배열해서 의대 합격 생기부 20선 이런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이들 생각하시죠? 이름을 지웠으면 괜찮은 건 아닌가? 아닙니다. 교육부는요. 성명과 학교명만 지운 채로 학생부 항목에 전문을 실은 자료를 파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일부를 가공하거나 디자인을 바꾸거나 문장을 학과별로 다시 분류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상담 전에 학생부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있죠. 맞춤 상담을 해드리겠다면서 파일을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취득에 정확히 해당할 수 있어요. 파일로 제출받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물으시는 걸 짚고 갈게요. 그럼 상담을 아예 받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교육부 안내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생이 학생부 컨설팅을 받는 행위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업체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 업체가 열람을 넘어서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우리 아이 학생부를 다른 컨설팅에 활용하면요, 그때는 업체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학생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내 학생부가 상담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물어보셔도 됩니다. 파일을 보관하시는지 다른 곳에 쓰시는지 그걸 묻는 건 신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한쪽 이야기만 하는 게 됩니다.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정보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UA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이 쓴 칼럼 제목이요, 학생부 이용 금지의 역설입니다. 저렴하거나 무료였던 온라인 서비스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시간당 수십만 원짜리 고액 대면 컨설팅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 경제력에 따른 정보 비대칭은 오히려 심해진다는 지적이죠. 두 번째는 우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학군지 업체들의 대응을 취재한 기사가 있어요. 파일은 받지 않고 상담 자리에서 열람한 다음 바로 돌려준다. 소개받은 사람만 받는다. 분석 자료를 문서로 주지 않고 말로 설명하면 학생이 직접 받아 적는다. 즉,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학생부 매매는 금지, 대면 컨설팅엔 면제부, 학생부 반쪽 규제라고요. 이번에 댓글을 좀 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생기부 컨설팅이 없어지랴? 학교 선생님들한테 상담해서 되는 방식이었으면 뭐하러 학부모들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 깨가면서 사설 컨설팅을 했겠냐? 여태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걸 부정하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밖에도 지적이 여럿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었는데 대면만 남으면 학군지 밖에 있는 학생이 먼저 밀린다는 것이고요. 2027 대입은 변수가 최대인 해인데 정작 공교육 현장에서는 N수생 성적 분포 같은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데이터는 주지 않으면서 상담 책임만 넘겼다는 비판이죠. 공공대안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요. 학생이 스스로 의뢰하는 것까지 막는 게 타당하냐는 물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위반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교육부 안내자료에도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도 확정된 법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학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전 이거라고 봐요. 기록을 읽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갖는 방법을 제가 3가지 알려드릴게요. 평가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학과 정보 전부 무료고요.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상담이 필요하실 때 어디로 가면 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록을 읽는 눈을 가지려면 잘된 생기부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남의 생기부를 100개 봐도 무엇을 보는 기준인지 모르면 그냥 잘 쓴 글로만 보여요. 그리고 베끼게 되죠. 순서가 반대입니다. 기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은 대학이 이미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평가 기준입니다. 건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 5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모여서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물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는 소책자입니다. 검색창에 그대로 치시면 나와요. 예전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였는데 이제는 3가지로 바뀌었죠. 바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런데요, 이렇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까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저도 사정관으로 학생부를 읽을 때 머릿속에 두고 봤던 게 이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 학과에서는 학생이 뭘 보나요? 라는 질문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컨설팅에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연구진이 당부한 게 있습니다. 너무 일반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마다 3가지 역량에 두는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려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사례예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가 운영하는 아롤이라는 웹진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코너입니다. 합격한 학생부의 발췌본을 보여주고요. 먼저 평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사정관들이 어떻게 받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중 첫 번째가 뭐였죠? 기록을 읽는 눈을 갖는 거라고 했죠. 이 코너가 정확히 그 훈련입니다. 남의 생기부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판단과 사정관 판단이 어디서 갈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한 번만 해보셔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 활동이 화려한가를 보시는데 사정관은 이 활동이 왜 이 학생에게서 나왔는가를 보거든요. 그리고 아롤이 나머지 코너들도 다 보시길 권해요. 신입생의 인터뷰, 신입생의 고교생활, 신입생의 서재, 시간 되실 때마다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만 하신다면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코너부터 꼭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세 번째는요, 학과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부터 자주 권해드리던 자료가 있죠. 바로 고려대 입학처의 전공 안내서입니다. 원하는 학과를 고르면요, 가이드북 PDF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화학과 전공 가이드북을 열면 4년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1학년은 교양이고요, 2학년부터 물리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3학년에는 무기화학, 생화학, 4학년에는 무기화학 실험. 자, 여기서 하나만 보세요. 2학년 첫 전공이 물리화학입니다. 가이드북에는 이유도 적혀 있어요. 화학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게 물리화학이고 여기에 수학과 물리가 기본 도구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과대학에는 화학과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을 다 잘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화학과를 목표로 하는데 물리를 피하고 있다면 대학 가서 2학년 첫 전공부터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학원에서 들으셨나요? 아니에요. 대학이 자기 가이드북에 직접 써놨죠. 과목 선택이 고민되실 때는 컨설팅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예요. 그래도 상담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부 종합전형 온라인 상담이 새로 생겼어요. 올해부터예요. 매주 목요일에 신청을 받고요. 정원은 250명 이내예요. 2주 안에 결과를 주고 학생 1명당 한 달에 한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입 상담 교사가 학생부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공합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대입 상담 교사단 500명이에요. 평균 교직 경력이 19년이고요. 대입 상담 경력이 13년 이상인 선생님들입니다. 교육청 추천을 받은 분들이고요. 그리고 대교육 상담 프로그램은 전국 1600여 개 고등학교에 실제 합격, 불합격 사례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요, 시도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있어요. 1대1 상담부터 설명회까지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과 진로 선생님, 학교 안에서도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17만 원 기억하시죠? 그 학생도 고등학교 3년을 보냈을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늦게 돌아온 밤, 보고서 마감 전날 몇 번씩 고쳐 쓴 날, 그 시간이 전부 파일 하나가 됐고 17만 원이라는 가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을 산다고 우리 아이 시간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이 막은 건 그 파일을 사고 파는 시장이었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이번 주 목요일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신청해 보는 겁니다. 정원이 250명이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지금이 8월이에요. 원서 접수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사실 이 법을 들여다보면서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 입시 비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학부모님들께 아이들 학생부 파일을 받아 컨설팅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이 직접 평가자의 관점을 갖게 하고 몰라서 불안하시지 않게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드리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이롤센 탐공 카페에 한번 들러보세요.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의 입시 비서가 되어가고 계신지,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와 열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수능 100일 전과 학생부 마감이 한꺼번에 겹치는 8월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정보는 오히려 너무 많아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알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로운교육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